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소수 지분권자가 명도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경매에서 소수 지분이 경매가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다른 소수 지분권자라도 명도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공유물은 과반수 이상이면 민법 제265에 따른 관리행위로 사용수익과 계약해지 그리고 인도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미만인 경우는 관리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관리행위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역시 과반수 이상이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가 없고 보존행위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A의 지분에만 설정이 되고 B 지분에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A와 B 지분을 모두 공동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에 의해서 A 지분이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낙찰자, 즉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이런 거는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로서. 첫 번째로 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한 2015-206584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소수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소수 지분권이라든가 소수 지분권에 대해서 가등기권자는 나중에 본등기 치면 소유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공유자의 협의가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대법원 93-9392, 93-9408 또는 이제 2002-57935 판결 등을 참조해서 대법원 2015-206584 판결 내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소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은 보존행위로서 관리행위는 할 수 없지만 보존에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내는 판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962년 4월 4일 선고한 62-1 판결 내용을 보면요. 과반수 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명도 청구가 적법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이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자의 한 사람이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며,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함이 적법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소수지분권자가 계약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가 계약한 임차인을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대법원 1991년 9월 24일 선고한 91-23639 판결 내용 보면요. 부동산의 7분의 1 지분 소유권자가 타 공유자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 보증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 임대 행위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사용수익이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위 가항의 경우 공유물이 보존행위란 공유물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함으로써 그 행위의 전제로서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 중
자신이 지분 비율이 상당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결국 뭐냐면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보존행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돼서 명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수지분권자가 받은 임대차 보증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번째로는 대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한 2016-245562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반수로 계약하지 못한, 즉 소수지분권자가 계약한 것은 명도 대상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소수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소수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는, 즉 2분의 1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걸 갖고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가 임차인이 민법 제265조를 위반해서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소수지분권자라도, 관리 행위를 할 수 없는 소수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에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는 1962년도부터 계속해서 형성되어서 왔던 판례 내용이죠. 그러나 최근에 어떤 판결이 바뀌었냐면, 2분의 1 지분권자가 점유할 때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수지분권자가 사용수익, 즉 점유하는 경우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 2020년 5월 20일 선고한 2018-287522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 판결 이후부터 현재는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민법 제214조에 의한 방해배정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된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한 2018-287522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소극이죠. 소극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하거나 공유물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적극이죠. 적극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판례를 보면요,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한 2024-213-157 판결 내용을 보면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제 보다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지분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직접 점유. 이때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 지분, B가 2분의 1, 또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러한 사례에서 A가 거주할 때 B가 이 보존행위로 명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A가 3분의 1 지분권자 거주하고 있을 때에 B 3분의 1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명도 청구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 3분의 1 지분권자가 A를 관리행위로 명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지분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는 보존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B 3분의 1, C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들은 연대해서 적법하게 민법 제265조에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소수 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로서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도표를 그려보면 이런 거죠.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번에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런 사례에서 A 임차인이 계약했다면 예를 들어서 1번 갑 임차인이 A와만 계약하고 B하고 계약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는 A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B 지분 설정되죠. 이래서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지분 경매가 됐다면 이거를 매수인은 자기 지분의 선순위라고 해도 임차인은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이기 때문에 명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이런 사례가 되죠. 근저당 이후에 을임차인이다. 이 임차인이 A와 B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을임차인은 A 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소멸되고 B 지분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인은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근저당은 B와 C에는 설정이 되지 않고 두 번째로 갑 임차인이 A와 B와 C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거 지분 경매로 낙찰자, 지분 경매 낙찰자 같은 경우는 임차인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임차권이 3분의 2 지분권자, 즉 B와 3분의 1, C 3분의 1의 임차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존행위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적법하게 관리행위로서 과반수 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관리행위로 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 갖고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